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 법원의 땅 하나 보겠습니다. 울산 국외 2019 타경 19,230번 대지입니다. 대지도 한 필지 있고, 그리고 밭대기도 한 필지 있습니다. 이 밭대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시에 정자가 있고, 저쩌고 있어요. 정자는 부시고, 농사를 짓겠다. 그렇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면적이 221평방미터죠. 1000평방미터가 안 되니까 텃밭으로 주말체험 영농으로 사용한다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요 감정금액을 봅시다. 3억 464만원. 현재 최저가는 1억 449만 2천 원입니다. 경상도 물건들은 반드시 감정평가서 한번 열어봐야 됩니다. 자, 감정평가서 한번 열어봅시다. 감정평가서를 열어보면 토지 935평방미터가 3억 1,892만원이죠.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 제시외 건물은 1,351만 9,800원. 이거는 재산적 값어치가 없죠? 없습니다. 자, 3억 1,892만원인데 지금 현재 3억 464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감을 시킨 겁니다. 자, 여하튼 3억 1,800만원짜리가 1억 449만 2천원, 34%로 돼 있는데 대략 한 30% 되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현재 소유자는 문땡땡씨입니다. 2016년 3월 4일 취득을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봅시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여기 소유권이 자 2016년 1128호 목록이 2016 1128호입니다. 2016년 2월 17일 매매를 했죠. 그러면 매매 목록을 한번 봅시다. 매매 목록을 보면 자 2016년 1128호 거래가액은 3억 원입니다. 2016년도에 현재의 소유자는 997번지와 998번지를 3억 원에 매수를 했다. 얼추 감정금액과 비슷하죠. 감정은 아까 3억 1,800만 원이었고 2016년도 매매금액이 3억 원. 2016년도에 3억 원이니까 조금 올랐겠죠. 가격이 30%까지 저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각에서 제외된 여기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되겠죠? 사진 잠깐 볼까요? 썩음합니다. 건물이 불이 났는지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주저앉았는지 건물이 아주 썩음합니다. 위치도 지금 위치들을 봅시다. 여기 땅이 요 한 필지 두 필지죠. 그 지상에 이렇게 썩음한 건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긴 정자 있다고 나와 있죠. 요게 이제 농지입니다. 농지. 요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요것은 대지다. 필요 없죠. 농지증이. 자, 그러면 요 건물들이 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 요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 대충 통밥으로 나옵니다. 통밥. 아까 문땡땡씨가 2016년도 3월 4일날 소유권 이전을 했죠. 998번지와 997번지를 3억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 건물도 같이 매수를 했다. 즉, 이 건물들은 미등기 건물입니다. 즉,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일 겁니다. 우리가 땅을 사면서 미등기 건물은 빼고 땅만 사는 경우는 없죠. 대체로 미등기 건물도 같이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같이 매수하고 토지만 이전 등기를 했죠. 건물은 등기가 없어서 이전 등기를 하질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저당권 실행이 되어 이렇게 경매에 들어갔다면 경매에 들어가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판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물 등 철거 대법원 2002년 6월 20일 선고 2002-9660번 판결문입니다. 자, 판시사항 첫 번째,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매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자, 요 내용이 조금 전 경매 사건과 똑같죠.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요 경우죠. 그럼 판결 요지를 봅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이것이 법정지상권이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그렇죠. 아까 경매물건이 그렇죠.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했죠. 그 매수한 사람이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미등기니까 이전받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똑같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즉 낙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찰이 된 소유자는 자,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즉 낙찰받은 소유자가 철거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은 철거해야 된다. 요 마지막 부분이 경매 처음 하는 분들은 해석이 좀 애매하죠.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다. 요게 애매하죠. 왜 미등기 건물을 샀는데 왜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미등기 건물은 지은 사람을 소유자로 봅니다. 부동산의 물건 변동은 등기에 의한다. 만약 내가 이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면 성립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지었던 건물을, 미등기 건물을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처분 권한은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있다고 보지를 않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지는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건물은 철거가 되죠. 즉 토지에 대한 투자로 보시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건물주에게 떠넘기는 그런 경매가 아니라
건물을 철거하고 땅에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감정평가 금액이 3억 1,800만 원이었죠. 3억 1,800만 원짜리 토지가 1억 449만 2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0%입니다.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손해볼 이유가 없다. 자, 위성사진 하나 잠깐 봅시다. 자, 위성사진을 보면 주변이 공장지대로 보입니다. 다 공장이죠. 공장 속에 섬처럼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로드뷰를 잠깐 봅시다. 로드뷰 상의 사진에는 건물이 좀 멀쩡합니다. 아마도 2016년에 이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방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은 폐허가 되지 않았을까. 사진에서 봤듯이 건물은 아주 쓰금쓰금하죠. 자, 건물은 깨끗이 없애버리고 새롭게 무슨 원룸을 짓는다든가 원룸을 거창하게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립식으로 단층으로 좀 몇 개 지으면 임대는 나가지 않겠는가. 우리 전문 용어로 밥이 많잖아요. 밥. 공장지대인데 공장에 외국인들 이런 공장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숙소 용도로 자그마한 원룸식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원룸을 지어서 임대를 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월세 받아 먹으면서 장기 보유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물건은 감정금액이 3억 1,800만 원이고 또 과거 현재 소유자가 2016년도에 3억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는 가늠할 수 있겠죠. 물론 그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자, 물론 가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3억이라면 지금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감정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철거가 가능하다.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가, 즉 건물 소유자죠. 처분 권한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문 땡땡씨가 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비용으로. 만약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다면 원고, 즉 토지의 낙찰자가 대체 집행 신청을 해서 직접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 청구는 요분에게 해야죠. 문땡땡씨에게. 그런데 문땡땡씨가 도저히 그럴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내 돈으로 철거를 하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은 일반 토지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토지에 투자해서 주변 공장지대가 있으니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산 겁니다. 건물은 무시해도 됩니다. 철거가 되니까 건물은 무시하고 토지 투자로 접근해서 향후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자연취락지구죠.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40%입니다. 일반 자연녹지는 20%죠.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도 좋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답사를 해보시고 시세는 얼마나 하는지, 정말로 주변에 원룸으로도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괜찮으면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하지 왜 추천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답사를 하고 100%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미쳤다고 영상을 올리겠습니까? 경매는
확률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일일이 제가 다 답사를 할 수도 없고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기록을 보니 좋아 보여서 추천을 하는 것이니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 뭐야? 공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